안녕하세요. 헤드헌터 박상무입니다. 오늘은 한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직장에서 가장 화가 나는 순간들인데요. 잡코리아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인간관계와 업무 강도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하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는 불안은 사실을 알려달라는 감정이고 분노는 진실을 말하라는 감정이다. 지혜로운 리더라면 구성원이 불안해할 때 사실에 충실할 줄 아는 정확함과 그들이 분노할 때는 진실에 직면할 줄 아는 용기와 동력을 각각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리더가 외면하고 방치하는 현장이 많아 씁쓸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회사에서 화가 난 일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화가 나는 이유를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 감정관리 기술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 1위, 불합리한 상사와의 관계.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많은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은 바로 불합리한 상사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회사 이후 1위가 바로 상사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4.2%가 이를 꼽았죠. 특히 권위적인 태도, 일관되지 않은 지시, 감정적인 피드백은 직장인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줍니다. 어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왜 저렇게 했냐는 식의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정서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상사와의 관계를 업무적 계약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둘째, 대화 시점을 조율하세요. 감정이 격해진 순간이 아닌 차분한 시간대를 골라 이야기하세요. 셋째, 상사 대응 노트를 작성하세요. 문제 상황을 기록해두면 추후 HR 대응이나 이직 시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분노 유발 2위, 동료와의 갈등 및 뒷담화 문화. 두 번째는 동료와의 갈등입니다. 사람인의 2022년 조사에서 직장인 65%가 동료 간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뒷담화 문화는 심각한 문제죠. 팀워크가 중요한 환경에서 동료의 이기적인 행동이나 험담은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긋기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하세요.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감정적인 말은 삼가세요. 갈등 발생 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보다는 1대1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하세요. 전략적 무관심을 실천하세요. 감정 소비를 줄이기 위해 피해야 할 사람과는 일정 거리를 두는 거예요. 분노 유발 3위, 과도한 야근과 주말 근무. 세 번째는 과도한 야근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워라밸이 무너지고 개인 생활이 사라지면 피로와 분노가 계속 쌓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상사에게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근태 기록을 엑셀로 관리하세요. 누적 야근 시간을 기록해두면 추후 연봉 협상이나 부당노동 신고 시 근거가 됩니다. 법적 휴가는 반드시 사용하세요. 체력 회복과 멘탈 정비를 위한 시간 확보는 필수입니다. 분노 유발 4위, 불공정한 인사 승진 시스템. 네 번째는 불공정한 인사 시스템입니다. 한국경영학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승진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사람 따라 결정되는 승진은 구성원에게 무력감과 분노를 동시에 유발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경력 관리를 분리하세요. 회사 안의 경력과 바깥의 경력을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외부 자격증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본인만의 가치를 만들어 가세요. 정체된 조직에서는 과감히 외부 시장에서 본인의 가치를 테스트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분노 유발 5위, 낮은 연봉과 보상. 다섯 번째는 낮은 연봉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600만 원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책임과 업무 강도는 늘어나는데 보상은 제자리라면 당연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생기죠. 연봉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사람인 자플래닛 등을 통해
연봉 시세를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를 모으세요. 단순한 금액 요구가 아닌 성과 기반의 재조정 요청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동일한 업무라도 업계나 기업에 따라 연봉이 다르므로 이직을 통한 가치 향상도 고려해보세요. 분노 유발 6위 불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여섯 번째는 불투명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한국 HR협회의 2022년 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답했습니다. 회사의 방향성이나 부서의 의사결정이 불분명할 때 구성원은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질문으로 구조를 파악하세요. 이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을 통해 흐름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의록이나 메일을 적극 활용하세요. 구두로 전달된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해서 혼선을 방지하세요. 분노 유발 7위 무능한 동료와 불공정한 업무 배분. 마지막 7번째는 무능한 동료와 불공정한 업무 배분입니다.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5명이 업무 배분의 불공정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일은 나만 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 분장을 명확히 요구하세요. 팀장이나 상사에게 배분 기준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록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세요. 업무 요청이나 진행 상황은 항상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직장인이 가장 화나는 순간 탑 3분과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건 직장 내 분노는 대부분 부당함과 무력감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직장인은 이를 감정이 아닌 전략적 대응으로 다룹니다. 한국인사관리협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정 관리를 잘하는 직장인이 그렇지 않은 직장인보다 승진 확률이 2.3배 높다고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감정 관리는 오늘날 직장인의 핵심 역량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여 여러분의 커리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직장 내 분노 경험과 대처법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